미국과 중국이 맞불 보복 관세를 서로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증시가 5거래일 만에 반등 후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미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들과 앞으로 석 달간 협상해 관세율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일본이 거론되면서 니케이 지수는 오늘 5%가 넘는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반영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보다 1조 원 넘게 축소한 데 더해 폴란드에서 4천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분석합니다. 고 기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긴급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걸 공개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네. 일단 방산기업의 특성상 그 많은 거래에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상장사여도 그 수주 소식이나 아니면은 그 매출 등을 잘 알리지 않는 편입니다. 때문에 이제 사업이 성장하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고요.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이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상증자 관련 설명회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사상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매출 30조 원, 영업이익 3조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FM 가이드에 나오는 그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의 그 매출 19조 원, 영업이익 2조 5천억 원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안병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그 영업 비밀일 수는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을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그 원가 절감을 꼽았습니다. 이번 가이던스 공개는 이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주주와의 소통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줄였는데 이게 자금 조달 규모 자체를 축소한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총 유상 증자 규모는 3조 6천억 원으로 이제 기존과 동일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자금 조달의 구성은 좀 바뀌는데요. 주주 배정 유상 증자 3조 6천억 원에서 이게 이제 2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들고요. 이 축소 배경은 결국에 이제 소액주주들의 그런 불만, 시장의 비판 여론을 좀 반영을 한 것이고 불필요한 그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줄어든 1조 3천억 원만큼 이제 한화 에너지와 한화 임팩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제 참여하는 방식은 현재 검토 중이고요. 현재 이제 법률적 그리고 경영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르면 오는 21일 각 회사가 이사회를 결의할 예정이고요. 이 방식이 실행되면 한화 에너지와 한화 임팩트가 갖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은 1년간 그 묶이게 되는 만큼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실상 네, 그 매도 물량 부담을 덜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페이스 입장에서는 3.6조 투자를 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겠다. 다만 그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화 에너지와 한화 임팩트, 원래 이 두 회사가 들고 있던 한화 오션 지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사들인 거니까 1조 3천억 원 지분을 그만큼 금액을 갖고 있었던 한화 에어로와 한화 에너지와 한화 임팩트였는데 헷갈립니다. 네. 근데 그때 대가로 받은 1조 3천억 원을 이번 한화 에어로 유증에 다시 또 태운다. 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이름이 비슷한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월에 그 한화 임팩트가 보유한 한화 오션의 지분 5% 그리고 한화 에너지가 보유한 2.3%를 주당 58,100원 그리고 총 1조 3천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네. 이제 한화 에너지는 이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그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한화 임팩트는 이런 한화 에너지가 또 지분 52%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총수 일가를 현금 엑시트를 시켜줬던 그런 거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화 에어로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자 회사 돈으로 승계 자금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화 에너지와 임팩트가 이번에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 하나오션 지분거래에서 받은 돈을 돌려놓고 대주주 경영권 승계 자금 활용 의혹도 불식시키게 됩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할인 없이 4월 중 시가로 매수하는 방안입니다. 반면 이제 하나에어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삼형제가 희생을 하고 한화에어로 소액주주가 이득을 보게 되는 조치로 볼 수 있고요. 시가로 주식 매수에 나서는 점은 이제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네, 삼형제도 소액주주들과 함께 고통 분담을 함께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금의 활용 계획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면서요? 어떻게 네. 쓴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화에어로는 이제 그동안 우리 그 직수출은 열심히 했지만 결국 이제 방산 현지화는 좀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제 많은 기회를 찾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최소 11조 원을 이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인 6조 3천억 원이 해외 거점 마련에 투자됩니다. 결국 이제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3조 6천억 원은 이제 그 11조 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영업 현금 흐름과 회사채 발행, 차입 등을 통해서 이제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폴란드 국영 방산 기업과 폴란드 자주포인 크라프에 들어가는 이제 4천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수출을 최근 이제 유럽의 방산 블록화에 대응하면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는 사례라고 강조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를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주사 주한화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주주인데 이번 유증에도 그대로 참여를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달 26일에 일단 주 한화가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100% 참여하겠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예. 주 한화는 이제 한화에어로 지분 33.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당시 이제 배정된 물량이 9,80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총액이 줄면서 주 한화 배정 물량도 7,800억 원으로 2천억 원 줄게 됐습니다. 주 한화는 화약과 화학 그리고 건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1,860억 원가량입니다. 한화 측은 유상증자 100% 참여 계획에 변동은 없다면서 부족한 자금은 은행 대출과 같은 금융권 조달을 통해서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화에어로가 모든 증자를 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에 주 한화 지분율은 31에서 32%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2에서 3%포인트 올라가서 36%가 됩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축소 배경에 대해서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짚어봤습니다.